굉장히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최부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두 번째, 노바백스 위탁 생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자체 임상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이 통과가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세 가지 커다란 호재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요,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도 다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부스터샷을 접종한다라고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말뜻은 뭐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만들어야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거를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해야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말뜻은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3차 접종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로 올려놨어요. 영국에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스터샷을 다른 백신 접종자들에게 교체 접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차 접종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차 접종은 기존에 해당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던 18살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차 접종 후에 최소 8주죠. 8주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클 경우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번 결정은 이달 초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영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연구를 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접종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3차 백신 접종자들의 항체 수준이 2차 접종 후에 한 달 후에 나타났던 항체 수준보다 높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세포맥의 면역원성 평가에서도 3차 접종자들의 T세포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부스터샷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처럼 부스터샷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급사용 승인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나왔고요. 노바백스가 독감과 코로나 동시 예방하는 결합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매년 독감 이거 주사 맞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이제부터는 매년 찾아올 수 있는 유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년 맞아야 되는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되는 독감 백신,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바백스가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다, 임상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독감이랑 코로나랑 결합해서 한 방으로 끝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백신 WHO에서 승인 요청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빠르게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지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도 생산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 노바백스까지 끼어든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지금보다 2-3배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임상 3상에 대해서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 상승 모멘텀으로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여유는 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보호예선 물량이 풀리니까는 그 물량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백신 임상 3-3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보호예선 물량이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좀 샀다 팔았다 물량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보호예선 물량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뭐 질문을 주셨던 회원님이 계세요. 일단은 뭐 치료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그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했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는 백신이 줄어들거나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접종 이거를 보면은요,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조금 러시아라든지 좀 요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요 단계예요. 굉장히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꽤 많은 나라들, 꽤 좋은 나라들. 그래서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요, 결국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이거나,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했던 나라이거나, 그래서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로 많다라는 것은 중국은 효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물백신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중국 백신을 맞아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신은 10번을 맞든 20번을 맞든 효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백이라든지 뭐 이런 백신들은 맞았는데 결국은 WHO에서 승인이 날 때 효능은 52%, 56% 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들도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도 백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여기 어느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백신들이 일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백신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더 개발이 되는 부분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후발주자로 나오는 백신들이 어느 영역까지는 성장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해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한들 이 백신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타미플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독감 백신이 나온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백신을 맞고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예전에 지금처럼 막 10억 도즈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8억 도즈, 5억 도즈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 줄어드는 흐름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병에 안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거를 맞고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애초에 내가 감기를 안 걸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제가? 그쵸? 치료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 다만 제 생각에도 지금은 100개를 만들어도 나중에 1년, 2년, 3년 정도 지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100개가 그대로 물량이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은 막 급격하게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백신 안 맞고 병 걸리면 치료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100% 다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든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백신은 꾸준하게 나올 거고 생산이 될 거고, 다만 그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접종을 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요 나라가 어디예요? 아랍에미리트죠. 인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나라가 어디예요? 우루과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성으로 받은 백신을 국민들한테 뿌려서 맞은 거, 아니면은 정말로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가 자국 회사에 있을 때, 자국 회사일 때, 기업일 때, 아니면 돈이 많아갖고 그냥 막 사들일 때, 요런 정도 세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글쎄요,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 특히 아프리카 이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1차, 2차도 부족해서 이제 3차 부스터샷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백신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거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막 그거 백신 뭐 치료제가 나온다 라고 해서 백신의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다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차트의 흐름은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뭔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추석 기간 이전에 추석 전날에는 지수가 막 그렇게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살짝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여기 우리가 기다리는 영역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위치에서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7일 날에 보이에서 물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 수 있고, 그 보이에서 물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는 않다. 차라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확인하셔갖고요, 천천히 등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혜택들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3분 허브 리핑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딱 한 편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 안에는 브리핑이라는 내용처럼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제로 브리핑, 또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군,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시장에 소외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이랑 저희랑 컨택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냥 회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점 하나라든지 아니면 뭐 안녕하세요 인사말이라든지 하나 남겨주셔야지 우리랑 연결됐구나 라를 알고 저희가 잊지 않고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대응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송반에서는 단기 단타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타코라는 종목도 정리를 했고, 그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든다, 조금 관심이 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